하나만 본다면 40주 이동평균선 하나 가지고도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좀 더 짧은 프레임으로 좀 디테일하게 추세를 타는 알트 매매를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저였다면은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새벽에 적지 않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고점 대비 저점까지 마감을 측정하면은 대략 5%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었고요. 또 많은 롱 포지션의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최근 이 조정에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79의 수치로 투심이 소폭 위축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CBD 차트와 파이어 차트를 확인하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 단기 하락세는 이 갈색 고래를 제외한 나머지 고래들의 이 단기적인 매도 스탠스 가 연출이 되면서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기에도 데이터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단 이 갈색고래만이 현재 매수 스탠스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비트코인 차트 일봉으로 넘어와서 현재 비트코인 움직임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지, 또는 여기서 단기 바닥이 형성됐고 다시 100K를 향한 상승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떡상 메들리 채널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크립토 주요 뉴스나 주요 시황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비트코인 차트 일봉으로 넘어와서, 저는 이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점부터 연속된 4개의 양봉 캔들이 발생을 했을 때 좀 높은 확률로는 이 네 번째 양봉 캔들의 절반 자리를 지켜주고 상승하는 사례가 좀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비트코인 차트 2021년 10월대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도 저점부터 연속된 4개의 캔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 네 번째 캔들의 절반 자리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는 과거로 넘어와서 비트코인 2019년 2월 차트도 보시다시피 4개의 연속된 양봉 캔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때는 상승의 모멘텀이 강했죠. 이 네 번째 캔들의 절반에 닿지 않았지만 어쨌든 깨지 않는 상태에서 또 상승에 나와 주었습니다. 이런 과거 사례 이외에도 다른 과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좀 높은 확률로 이렇게 연속된 4개의 양봉 캔들이 나왔을 때는 그 이후에 이 네 번째 캔들의 절반 자리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상승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3일 전 분석에서 결국에 이렇게 4개의 연속된 양봉 캔들이 출현해 줬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양봉 캔들의 절반 자리, 이 구간을 지켜줄 확률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고, 만약에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또한 100K까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 분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확률 싸움에서 졌죠. 결국에 이 네 번째 캔들의 절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일봉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구님, 이 절반 자리를 지켜주지 못했으니 하락을 봐야 되나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이 내용은 여기서 이제 깨졌을 때 이 시나리오도 제가 3일 전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유력하게 보고 있는 지지 라인은 이 네 번째 캔들에서, 이 4개 캔들에서 두 번째 양봉의 시가 자리죠. 대략 90.3K에서 90.4K 구간을 좀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또한 좀 과거 데이터를 고려를 해봤을 때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 최근 또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한 달 전이었죠. 10월달 차트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4개의 연속된 양봉 캔들이 출현하죠. 그리고 여기서 결국에 이 네 번째 양봉 캔들의 절반 부분을 지켜주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후에 어떻게 됐냐? 결국에 이 4개 캔들 중에서 이 두 번째 캔들의 시가 자리, 이 자리를 지켜주고 결국에 이 고점을 높이는 상승이 출현했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비트코인 2018년 9월 차트에서도 여기서 연속된 4개의 양봉 캔들이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깊게 줬지만, 결국에 여기 두 번째 양봉의 시가 자리, 이 자리를 지켜주고 이때는 이 고점을 넘기지 못했지만 최소한 단기 반등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좀 고려해 봤을 때 다시 현재 차트로 넘어와서 결국에 좀 높은 확률이었던 이 4개의 연속된 양봉에서 네 번째 양봉의 절반은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구간은 이 4개의 연속된 양봉 중에 두 번째 양봉의 시가 자리, 이 90.3K에서 90.4K 구간을 지켜줬는지, 다음으로는 지켜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사실 또 알트코인을 말씀드릴 건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비트가 이렇게 하락이 나온 대비해서 알트코인은 좀 방어를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업비트 화면으로 넘어오면은,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큰 프레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이거 하나만 본다라고 한다면은 차트를 주봉상 키시고, 일봉 말고 주봉상 키신 다음에 지표를 통해서 MA를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모르신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 MA를 키고 인풋에다가
이 길이를 40으로 맞춰놓으면 돼요. 그러면 설정이 나옵니다. 저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냅두면은 이렇게 이 빨간색 선이 40주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4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을 매수 우위 국면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 이것만 보고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캔들이 40주 이동평균선 돌파한 종목 위주로 좀 매매를 하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모스코인 오늘 올라간 종목도 4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던 종목이고요. 골렘도 뭐 이번 주에 뚫어주면서 상승을 했고요. 룸 네트워크도 여기서 저항을 받다가 돌파해주면서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본다면 40주 이동평균선 하나 가지고도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좀 더 짧은 프레임으로 좀 디테일하게 추세를 타는 알트 매매를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저였다면은 11선과 21선 기준으로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다 지워볼게요. 다 지워보고 예를 들어서 보라 같은 종목을 볼게요. 이런 보라 같은 종목도 일봉상 보면은 이 검은 선이 11선이고 이 파란색 선이 21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더 짧은 프레임으로 매매한다면은 11선을 이렇게 지지해 줄 때 매수를 하고 손절 라인은 21선 하회하는 거, 21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손절로 대응을 하면서 설정값을 둡니다. 매매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보라 같은 종목도 최근 차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11선 이 위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여기서도 나왔고요.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어요. 그럼 11선 터치했을 때 매수를 하되 21선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로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지금 알트장이잖아요. 그럼 추세를 11선 위주로 쭉 타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도 볼게요. 똑같이 이평선을 킬게요. 보시면은 이 파란색, 이 검은색이 11선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20일 이동평균선이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11선에 닿았을 때 매수를 하되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을 땐 손절로 대응을 하자. 그러면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매수 구간이 어디가 있냐? 차트를 백테스팅 해봤을 때 여기 11선 터치했을 때 매수해볼 수 있겠죠. 근데 21선 하회 안 했죠. 그럼 손절 안 했겠죠. 그럼 요만큼 또 추세 탈 수 있었겠고 또 요 구간도 11선 터치했으니 매수할 수 있었고 그리고 21선 하회 안 했으니 계속 들고 갈 수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 매매 기준을 만들 수 있다. 근데 현재는 업비트에는 웬만한 차트 보시면은 다 11선 잘 타고 있어요. 네, 21선 거의 밑으로 하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가 좀 떨어진 거에 대비해서 알트는 방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11선 터치했을 때 매수를 하되 이 21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손절로 대응을 하는 뭐 그런 매매를 우리가 좀 추구를 해볼 수 있다. 추세를 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짧은 프레임으로 매매를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도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알트코인 매매하는 법 말씀을 드릴 때는 웬만하면 이평선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법을 공유를 드리는데 물론 이렇게 이평선을 쓰는 게 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이평선 위주로 보는 게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평선으로 매매를 하는 건 정말 간단해요. 그냥 이평선 이게 11선 위에 있냐 떨어져 있냐 이렇게만 보면 되겠죠. 또는 주봉으로 41선 본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 선 기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을 할 때 이평선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게 종목이 너무 많아요. 현재 지금 알트장이죠. 알트장인데 업비트만 가더라도 지금 알트코인이 407개가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을 다 보기 위해서는 매매법을 정말 간소화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 이 안에서 비트코인 종목 하나만 매매할 때 불과 날봉으로 봤을 때 요때 있죠. 요때는 알트장이 아니었어요. 이때 이 7개월 횡보했을 때 이때는 이렇게 업비트에 있는 장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웬만하면 다 안 올랐어가지고 이때는 이 비트코인 한 종목 가지고 선물 매매를 할 때는 이 안에서 이평선도 뭐 보긴 하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하모닉 패턴도 보고 또는 이 패턴도 한 번씩 보고 여러 가지 많이 고려를 해요. 이때는 왜냐면은 종목을 하나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요만큼 움직임에도 정말 리스크도 있고 그만큼 수익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하나만 매매하기엔 좀 아쉬운 장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알트코인을 다루는데 그 알트코인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매법이 간소화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전에 분석했던 이 매매법의 패턴 또는 뭐 하모닉 패턴, 엘리어트 파동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기도 불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목을 볼 때는 좀 이평선이나 또는 다른 매매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매매법이 정말 간소화가 잘 되어 있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뭐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 말씀드리고 영상 마칠 건데 사실 제가 어제 영상이 좀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물론 제가 어그로를 잘 끈 걸 수도 있는데 좀 장이 또 좋다 보니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온 것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신규분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은데 혹시나 이 신규로 이 시장 들어오신 분들이 유튜브, 저 같은 유튜브나 또 다른 유튜브 또는 커뮤니티에
이 시장에 대한 답이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할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유튜브나 또는 어떤 커뮤니티 어떤 시장의 매매법이든 어디든 답이 없어요. 시장의 답은 절대 없고요. 저 또한 이 답이 없는 시장에서 그나마 덜 잃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도 활용해 보고 이평선도 활용해 보고 뭐 이런 패턴들도 한 번씩 활용해 보고 그 기준을 잡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 시장을 신규로 들어오더라도 좀 시장 오래 겪다 보면 알아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 장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결국에 시장이 답이 있다는 기대를 크게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렇지 않은 시장이 왔을 때 그 실망감이 엄청 큽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뭐 시장이 이 답이 있다라는 기대를 이용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도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점, 저도 답을 모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